여러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좀 세계를 넓혀가고 싶었어요. 막 콘티 작가로서의 비전은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콘티 작가의 수요는 항상 인원이 부족하고 추천하는 연습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인풋을 많이 늘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가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셔봤습니다. 가원 작가님은 우리 17학번 동문이시기도 하고 웹툰 작가와 그리고 각색 콘티 작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저희 재미의 유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작가님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네. 진짜 17학번 때부터 우리 알던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교수님 수업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요. 맞아요. 진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네. 정말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거든요. 어머나. 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 학생인지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이거. 아 진짜? 네, 그래서 가원 작가님과 함께 이 동문 작가로서 뭔가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작가님이 하고 계신 그 일도 많은 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만화극이라는 플랫폼에서 데뷔를 했고요. 페어리링과 홈리스 삼적이라는 만화로 데뷔를 했고 네.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청강문화산업대 웹소설 전공 학생들에게 만화 연출가 콘티 212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네. 지금도 이제 그 일 겸해서 각색 콘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재작으로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야구단 신입이 너무 잘함이라는 만화를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계시는 네. 다재다능한 네. 팔방 미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그 각색 콘티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네. 강의를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웹소설 전공의 학생들이 네. 각색을 한다면, 만약에 웹툰으로 내 작품을 각색을 한다면 네. 이 정도의 내용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만들어서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욕망이 있는 학생들을 네. 위한 수업인 거죠. 그렇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내 소설을 웹툰화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글로만 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감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에이전시나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어떤 경험이 되고 귀중한 어떤 이제껏 많이 쌓아온 그 커리어를 네.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의 유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네.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이 재미의 이유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 지금 가원 작가님이 하시는 어떤 강의나 아니면 하고 계신 일 중에서 각색 콘티 작가의 일이 뭔가, 그리고 나는 각색 콘티 작가 많이 들어봤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감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각색 콘티라는 거는요. 이제 보통 이제 노블 코믹스에서 노블 코믹스는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제 웹툰을 노블 코믹스라고 하는데 그 노블 코믹스 원작을 만화 문법에 맞게 이렇게 장면을 디자인한다든지 내용을 재배치한다든지 해서 독자들이 이렇게 만화를 잘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웹소설이라고 하는 원작을 웹툰으로 만들 때 그 중간 단계에서 일종의 언어를 바꾸는 통역사 같은 역할이네요. 예, 맞죠. 정확하십니다. 네. 이게 문법이 글로 쓸 때와 사실 글로 이렇게 막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와 마치 뭐 눈이 나리는 어떤 곳에서 누군가가 네. 걸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글로 막 쓸 때 어떤 웹툰으로 이게 전환됐을 때는 그냥 몇 페이지의 글을 한 컷에 네, 어떤 그렇죠. 장면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노하우가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있고 실제로 그거를 제가 시험 볼 때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그게 너무 흥미로워요. 왠지 어떤 이런 장면에선 이렇게 나와야 돼라는 어떤 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그 네, 안에서 그렇죠. 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각색 콘티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옛날부터 제가 좀 이제
장면을 연출하고 만화 흐름이랑 가독성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에 좀 큰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좀 레이아웃이나 뭐 조형 같은 연구도 좀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노블 코믹스계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각색콘티라는 직종이 저한테 딱 맞는 직종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원 작가님이 각색콘티 작가로 활동하신 게 몇 년 전이었죠? 제가 이제 횟수로 한 5년 정도 5년 됐습니다. 정도. 네.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한 코로나가 네. 터지던 그 네. 해부터 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때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노블 에이전시 이제 제작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각색콘티 작가가 이제 슬슬 많이 필요해지던 시점이긴 하네요. 네, 맞죠. 그렇죠? 한 2018년, 19년서부터 뭔가 노블 코믹스라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식의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네. 2019년 정도부터 이제는 각색콘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작가들이 네. 필요하구나 라면서 굉장히 우리 스쿨에도 많이 연락이 오던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각색콘티 일을 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와, 그런데 그게 나에게 적성이 딱 맞더라. 왜냐하면 컷을 디자인하는 거, 네. 어떻게 하면 장면을 잘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딱 맞는 그렇죠. 직업이다. 네, 맞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에이전시나 어떤 플랫폼과 일하게 된 계기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침 그 당시에 내가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취업을 네. 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마침 제가 이제 필요한 자리가 있었던 거죠. 네. 그것도 너무 행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행운인데 그 행운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가원 작가님의 실력이 있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시절이었어가지고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학교도 같이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20년도에 그 각색콘티 그 회사와 컨택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네. 어떤 취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건 코로나로서 우리는 굉장히 좀 침울한 시기기는 했지만 네. 암울한 시기긴 했지만 오히려 그 시기 때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시점이 마침 가원 작가님이 3학년? 이었던 거죠. 그 3학년이었기 때문에 어떤 취업계 같은 것들을 내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행운이었던 네, 시기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계속해서 5년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은 내가 잘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그건 두 번째 이유고요. 저는 이제 이 일을 굉장히 적성에 맞는 일이기도 했고요. 근데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저 직종을 전환했었잖아요. 그 회사에 다니던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개인 시간을 갖는 그런 생활 패턴을 프리랜서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각색콘티 일을 하기 시작을 네. 했는데 그게 본인한테 루틴에 참 맞았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네네. 이렇게 뭔가 짜여진 일상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네, 맞죠. 이렇게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가원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네, 더 맞았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았고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루틴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1시간 늦게 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7시에 일을 끝낸다. 무조건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회사에 출근하시는 PD님이나 다른 작가님들하고도 소통이 좀 원활해지는 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밤샘 작업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밤에 연락을 해서 또 이제 뭐 오후에 연락을 확인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뜨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랑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은 게
그래서 상대방의 워라밸도 중시하는 네. 내 워라밸을 중시하는 만큼 상대방의 워라밸도 중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배려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각색 콘티라는 게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좀 중재하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들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이제 업무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되게 프로페셔널한 말씀을 해주셨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김에 그럼 협업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협업 방식은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일을 시작하고 이제 피드백 받는 과정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을 먼저 짜고 이날은 뭐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는데 저는 보통 일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계획적이셔. 제이예요? 네, 제이예요. 파워 제이. 진짜 대단하시다.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4단계로 만든다. 네.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일하시니까 네. 5일을 4단계로 쪼갠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글 콘티를 적는 단계였어요. 아. 이제 보통 이제 글 콘티 안 쓰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네네. 저는 글 콘티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글 콘티 작성할 때 장점은 이제 장면 바리에이션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수정하는 것보다는 글로 적어놓고 이 장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 하고 여러 개의 바리에이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글 콘티는 쓰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여겼어요. 네. 그러면 글 콘티도요. 장면을 그냥 딱 쓰는 경우와 네. 아니면은 대사까지 다 쓰는 네. 경우 뭐 이렇게 또 세분화 하시나요? 네. 아니면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나요? 저는 한꺼번에 하는데 보통 대사까지 전부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식자 파트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글 콘티는 전부 쓰고 그렇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코어 스케치를 하는 단계를 가졌어요. 이제 컷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로 스크롤이 있을 때 어느 칸에 있는 뭐 이제 몇 번째 컷은 뭐는 큰 컷인지 작은 컷인지 이런 스케치 단계를 그때 정합니다. 그리고 말풍선은 뭐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위치 어느 흐름을 지키면서 배치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 2단계에 정하고요. 그리고 인물이 어떻게 서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이때 정해놓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 게요. 네네. 좋은 꿀팁인 것 같은 게 글 콘티로 우선 대강의 흐름을 내가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코어 스케치라는 네.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이게 왜 연출에서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어디를 내가 강조하지? 네, 맞아요. 어디를 내가 좀 무르르듯이 그냥 얘기 수르륵 하고 넘어가지? 네, 이런 건데 지금 그걸 결정하는 단계가 2단계 코어 스케치 단계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3단계는 뭐죠? 3단계는 이제 클린업 단계인데요. 사실 이제 노블 코믹스고 각색 콘티라는 게 이제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콘티 자체도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콘티가 아니고 이제 콘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뭐 이제 그쵸. 그런 회사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PD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게 좀 이제 스케치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좀 드로잉을 예쁘게 해드린다든지 네. 컷을 쳐드린다든지 하는 단계가 이 클린업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클린업 단계도 굉장히 그 각색 콘티, 그러니까 노블 코믹스 각색 콘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막 스쳐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블 코믹스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작품을 만들고 분업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알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상대방이 콘티를 볼 줄 모르더라도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다듬고 그리고 대사도 명료하게 다듬은 다음에 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맞죠. 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클린업의 연장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자를 해드립니다. 이제 말풍선 같은 것들도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도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글 콘티 때 대사를 제가 다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 콘티 때 대사를 다 쳐놓으면은 식자를 할 때 그냥 글 콘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정말 쉽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 J의 4단계. 이게 시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이 4단계 중에서 가장 시간 투자가 많은 구간은 언제예요? 가장 시간 투자가 많은 구간은 클린업?
네, 클린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액션물이라든지 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거나 구도가 좀 이제 여러 방면을 좀 다양해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그러면 한 뭐 이틀을 잡는다면 나머지는 뭐 하루 네, 이렇게 잡으시나요? 보통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나만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보통 네. 이제 2개씩 병행을 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일주일 스케줄을 정할 때 월요일은 글콘티만 하는 날, 화요일은 코어 스케치만 하는 날, 수요일은 클린업만 하는 날 이렇게 쭉 정해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어요. 장점은 이제 여러 작품을 하더라도 스케줄이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었어요. 여러 작품을 해도 이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단점은 일을 절대 미루지 못한다. 그날 할 일은 끝내지 않으면은 이제 파도처럼 다음 업무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도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내가 어느 날 몇 시쯤에는 그 다음 단계를 하시는 분께 일을 넘긴다. 네, 맞죠. 그럼 대부분 금요일 저녁인가요? 근데 딱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감일이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웹툰도 이제 업로드되는 날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화요일이 마감이다라고 하면은요, 마감 날은 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배분해서 수요일부터 다음화 글콘티, 목요일부터 뭐 다음화 코어 스케치 진짜? 이런 식으로 좀 네. 이제 조절을 했었어요. 정말요? 네. 이게 그러면 일주일에 월요일은 무조건 그런 걸로 한 달 내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단계가 다 진행이 됐으면 또 그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우와. 이거 되게 제의가 아니면 헷갈릴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그래서 네, 저는 구글 캘린더에 제 모든 일정을 의탁해 놓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빽빽빽해요. 아니 진짜 이거 피가 쉽사리 따라할 수 없어. 쉽사리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마다 다 그냥 똑같은 루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게 회사에 좀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PD님 이제 세이브 원고가 있으면은 PD님들도 일정을 좀 맞춰주세요. 근데 라이브 연재라든지 이런 그치, 것들 네.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일정 분배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춰주신다. 근데 지금 가원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색 작가의 그 역량이라고 네. 하는 어떤 능력 중에서 이렇게 유연한 태도? 네. 그러니까 유연하게 내 스케줄을 조금씩은 워라밸을 찾는 어떤 계획 중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유연성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각색 콘티는 이제 중간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중간에서 협업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인드셋을 좀 이제 유연하게 가지는 게 좀 이제 저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업계에 맞추기도 이제 좀 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로 일하기에 편해야 네. 되니까 그래야지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 일하니까 맞아요.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인드 세팅을 아예 그렇게 하고 간다. 네. 이게 저도 제이라서 알지만 제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될 때 스트레스가 네, 맞아요. 막 엄청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네. 네. 근데 마인드 세팅상 근데 틀어질 수 있어.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항상 뭐 명상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 하고. 나 이것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나 괜찮지?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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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이들끼리의 뭔가 통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야, 그럴 일 아니야. 진정해. 괜찮아. 진정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일 아니야. 와,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 각색 콘티라는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조율하고 네. 전달하고 이걸 계속 잘 알아듣고 좀 맞춰줘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네. 것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이제 잘하고 일에 임해야 된다. 네.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가은 작가님은 학교 생활 때도 사회성이 되게 좋으셨어요. 정말요? 감동인데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기억을 해요. 지금 굉장히 그 작가로서 이 각색 콘티 작가로서 하는 일과 그리고
그리고 하는 일의 과정, 그리고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까지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런 어떤 작가로서 어떤 직업을 꿈꾸게 된 이유부터 좀 다시 한번 오히려 거꾸로 네. 네,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 볼까 해요. 자, 이제 추억 여행을 한번 네, 떠나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작가님께서 청강대 17학번이시니까 네. 여기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오래전부터 좀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 네, 그렇죠. 꿈도 꾸셨을 거고 만화도 보신 기간도 굉장히 네. 오래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웹툰 작가를 꿈꾸게 되신 어떤 이유랄까? 계기랄까? 네. 이런 게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시작은 좀 초등학생 때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릴 때는요, 집이 좀 엄했어요. 집이 조금 엄해가지고 뭐 이제 만화책이라던가 그런 걸 사서 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이제 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화를 보기 시작한 게 그런 이제 출판 만화들이죠. 출판 만화들을 보기 시작한 건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진짜요? 네. 학교에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네,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만화를 하는 거 허락해줬네요. 엄마 사랑해.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화책을 사서 볼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후반 이제 고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네네네. 제가 이제 만질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웹툰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엄마 몰래 만화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내가 당당하게 만화를 볼 수 있다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메리트였기 때문에 웹툰을 좀 그때부터 좀 엄청나게 많이 보기 시작해요. 그럼 웹툰 키드였군요. 네, 소위 말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만화책을 보면서 아니면 혹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가온 작가님은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웹툰으로 웹툰 작가의 꿈을 키우게 됐다. 네. 근데 즐겁게 보는 것과 나도 이걸 만들 거야 라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나도 이걸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뭘까요? 사실 이제 만화책을 사서 보지 않았다 뿐이지 그때부터 약간 이제 학습 만화 같은 거는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비슷한 걸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 A4 용지를 접어서 책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만화를 드로잉하면서 너무 귀여워요. 그때 귀엽죠. 네.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보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이제 웹툰을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도 만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깨우쳤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의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어 네. 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보통 이제 만화가들 이미지가 골방에 갇혀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혼자서. 이렇게 만화를 네. 그리는 게 주된 이미지인데 사실 저는 만화가라고 해서 그렇게 골방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좀 세계를 넓혀가고 싶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약간 저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나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좀 세계를 넓혀가고 싶었어서 꼭 대학에 가겠다.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근데 이제 만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청강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멘트 같은데. 아니죠. 이건 사실 적시입니다. 네.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청강대 가겠다라고 했죠. 이제 사실 만화하는 학생들은 큰 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제이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제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 계획이 좀 철저한 편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2호 학번 학생들에게도 궁금한 지점이 그냥 혼자서 사부작 되면서 해도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학교에 들어오고자 한 거는 굉장히 큰 결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가온 작가님은 그런 생각을 진짜 실제로 했다. 나도 좀 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세계가 넓혀지는 경험을 하려면 뭔가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도 쌓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교류하면서 내 세계를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침 대학이라는 곳이었다. 네. 그렇죠. 진짜 파워 제이 같은 10대 시절 파워
제2의 어떤 성장 과정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기 앞서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가원 작가님을 내가 왜 기억을 하고 있을까? 네. 근데 진짜 저는 가원 작가님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제가 16년도에 여기에 정식으로 임용을 네. 받아서 처음 들어왔었어요. 근데 16년도 학생과는 그래서 되게 끈끈한 애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17학번 학생까지도 제가 그런 게 아직 남아있을 때였어요. 진짜 내가 잘해야 돼 했는데 저희 분반이었어요. 네, 그렇죠. 교수님 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면담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가원 작가님이 늘 약간 뭐랄까 아이 아니에요? 이는 아니시죠?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살면서 이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쵸. 근데 아이인 게 너무 티가 나는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되게 막 이렇게 뚝딱거리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되게 인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 되게 노력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그랬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지내지 저도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게 서로 어색하게 어떻게든 노력형 아이였던 거예요, 저희는. 가원 학생 잘 지내지? 뭐 이러면서 막 뚝딱거리던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막 떡볶이 사달라고. 근데 떡볶이 사달라고만 하고 저는 항상 집에 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저 통학을 해가지고 떡볶이랑 집에 가기를 선택하면 집에 가야지 하면서 후다닥 통학버스를 타러 가고 네. 그런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떡볶이 좀 당연하죠. 네,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요. 통학이 어려웠던 거. 그래서 그쵸. 1학년 때 면담하면서 네.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통학이 가능한 거리인가요? 통학이 가능한 거리인가요? 하면서 그래서 되게 진짜 힘들게 네.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다라는 식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랬군요. 진짜 장난 아닌 통학거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 정말 이제 통학버스 없이 순수 대중교통으로만 가면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편도로? 네, 편도로 그랬던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오이도인가? 그쪽에서 다니시지 않았나요? 네, 되게 맞아요. 멀리. 네. 내가 상세히 기억하고 있네요. 시흥, 뭐 오이도 네, 네. 이런 쪽을 건너서 해서 오신다고 해서 와 진짜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통학한 건 얼마 안 되시죠? 운전면허 따셔서. 네, 이제 2학년 때 제가 차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타고 다녔죠. 진짜 난 너무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런 동문 작가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사실- 어렵게 네. 그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수업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하면 기억이 안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가야 한다는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내가 등록금을 뽕을 뽑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 수업에 임했다. 그렇지만 졸린 건 어쩔 수 없어서 약간 졸는 건 있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과목들이 좀 기억에 남고 어떤 과목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수업. 근데 실제로 좀 기억에 남는 게 교수님 네. 제가 수업을 들었던 게 콘텐츠 비평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네네. 콘텐츠 비평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남의 세계를 남의 작품 세계를 보면서 제 세계를 넓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평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문화적인 양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이 시대 작품은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음.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정보값을 좀 많이 받아들였어서 오. 이게 진짜로 기억에 남아. 이게 아무것도 오. 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네. 근데 정말 잘 모셨네. 진짜 많이 모셨던 그 동문 작가 중에 콘텐츠 비평을 좋다고 한 작가님은 처음이세요. 정말요? 네. 어머 진짜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거랑 이제 더불어 가지고 네. 이제 대학교 사실 대학교 수업의 장점이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하고 내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제일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요, 뭔가 내 걸 완성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출판 만화 창작 수업이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좀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지금 대답에서 느꼈는데 그게 네. 뭐냐면요. 가원 작가님은 웹툰을 보면서 네. 웹툰을 훨씬 더 많이 보면서 잘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출판 만화 창작 수업이 도움이 됐다라고 네. 하니까 이게 뭔가 그 어린 시절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상 심리죠. 네, 이것도 약간 일종의. 그런 건가? 그 맞아요? 보상 심리였어요?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이게 저는 이제 출판 만화 연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막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출판 만화들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와중에 이게 연출 공식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된 역사 사이에도 뭔가 있구나. 먹히는 연출법 같은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네. 웹툰은 연출이 출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편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역사가 좀 짧죠. 네, 그렇기도 하고 보는 것도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출판 만화 연출의 다양한 어떤 정리된 그런 네. 이론들을 느끼시면서 네. 웹툰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겠군. 네, 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네. 웹툰 연출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웹툰 연출 공부하는 사람은 출판 만화도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그런 생각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원 작가님은 진짜 그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호기심도 많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괜한 말이 아니라 네. 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게 왜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탐구 정신이 좀 있으신데 그거를 알려주는 수업이 그래서 되게 이해를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모르셨군요. 본인에 대해서. 어라.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모로 잘 들어오셨네. 네, 청강에서 원하는 인재셨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일 때 그리고 지망생일 때 했던 연습 방법 중에서 네네. 나는 이런 연습 방법이 되게 유용했다. 근데 남들은 좋다고 했는데 이 연습 방법이 나한테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연습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연습법 중에 하나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많이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오. 생각해요. 남의 작품을 이렇게 습득을 해야지 네. 내 작품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화를 하나 정합니다. 만화책을 하나 정해서 그걸 이제 콘티로 베껴 그리는 거예요. 콘티로만. 네. 콘티로만. 네. 어떤 그 하나의 칸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캐릭터의 배치나 오브제의 배치는 네. 어디쯤이고 말풍선은 어디쯤인지 네. 이 연결이 어떤지를 실제로 따라 그린다. 네, 그걸 하면서 이제 나였으면은 이 칸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봤을 텐데 하면서 첨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한 건 되게 좋다 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 못했어요. 오답 노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첨삭. 아니,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가은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인풋을 늘려라. 그리고 따라서 한번 모사해보자라는 네. 얘기까지는 하는데 거기에 내가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렇게 네. 첨삭을 해보면 어떨까랑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까지는 못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이 같이 따라서 그리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그리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작가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가 강조점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지금 갑자기 전구가 파바박 켜졌어요. 그러셨군요. 네, 되게 좋은 연습 방법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그러면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남의 걸 보지 않고 오직 내 작품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네. 이제 만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의 만화를 봤다가 저 사람 특유의 연출법이나 뭐 이제 저 사람 특유의 개성 그런 게 나한테 옮아가지고 내 개성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개성이 죽는다라는 거는요. 사실 이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남의 걸 많이 봐야지 그런 식의 지식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의 걸 많이 봐야지 좋다. 남의 걸 많이 봐야지 네.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네, 대해서도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을 많이 볼수록 맞아요. 네. 내 스타일이 생긴다. 네, 그리고 이제 남들은 이런 연출을 많이 썼는데 뭐 나는 그럼 여기서 살짝 비틀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뭐 공통된 연출이 있네. 그럼 이거는 흥행 보증 수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걸 많이 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남의 걸 안 보는 연습법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재미의 이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맞죠. 네, 이유가 있다. 네, 교수님들이 여러분. 일찍 자라, 밥 잘 먹어라, 운동 많이 해라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말이다. 이유가 있다. 네, 우린 또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뭔가 이 지금 얘기했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질문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네. 나는 참 웹툰 작가 되길 잘했어. 나는 웹툰 작가 해서 이런 게 너무 기뻐. 그리고 반대로 이건 너무 힘들다. 내가 예상은 했지만 이건 좀 많이 힘드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좋을 때는 이제 고려 들어왔을 때. 이건 또 물론 좋지만 두 번째로 좋은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좋은 건 이제 제 콘티대로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거대로 이제 그림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채색 작가님이 채색을 해주시고 뭐 이제 보정하시는 분이 예쁘게 보정해주시고 식자도 해주시고 해서 결과물로 딱 나왔을 때 그걸 보는 순간이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그 장면을 네. 그대로 보여줄 때도 좋지만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우와.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구나.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그때 좋은 것 굉장히 같아요.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네, 네. 기쁨을 느끼시고. 네. 그리고 고려가 들어왔을 때.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럼요. 워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언제가 가장 또 힘드세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 하면요. 사실 약간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제 구도라는 것 자체도 이제 여러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계속 제가 5년을 일했는데 그걸 쓰다 보면은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저번 화에 나왔던 구도 같은데 이거 또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힘드시군요. 네. 저는 오히려 마감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가온 작가님이 계속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전 제2이기 때문에 네, 제이기 때문에 뭔가 마감이나 이런 일정을 되게 계획적으로 많이 잘 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뭔가 계속 내가 잘 하던 방식만 자꾸만 계속 반복하는 네. 게 아닌가? 내가 계속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그 힘든 지점이라고 생각돼서 가온 작가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겠다. 아이고 계속 감사합니다. 네, 계속 잘 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번에도 약간 띵한 생각이 드네요. 전거 확 켜지는 듯한. 저게 가장 힘드시다니.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께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계속 똑같은 장면만 반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힘들다라고 하신 것처럼 네. 계속해서 내가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일 많이 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만화 외적으로 다른 컨텐츠들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저는 요즘 게임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노력이라고요? 노력이죠. 왜냐면 일 끝나고 바로 눕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게임을 네. 하시는군요. 이거 약간의 핑계거리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보면서 이 지점은 이거 되게 괜찮다. 이런 것들도 만화에 써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스토리형 게임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 이건 되게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앵글 같은 거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봤으면 좀 더 이제 몰입이 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영화 볼 때는 특히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체득이 되신 거죠. 네, 그냥 그렇죠. 즐기면서 저절로 생각나는 거지. 네네. 이게 계속 이게 일의 일환이야. 나는 네.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네네. 와, 어떻게 그런 노하우가 가지시게 됐죠? 이런 분석하는 능력이?
저는 작법서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스토리 작법서 이런 거에 관심이 또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리우드형 스토리라든지 네네네. 뭐 선막 15장이라든지 맞아요. 영웅의 12단계라든지 네네. 그런 거 구조 자체에 저는 흥미를 좀 느꼈어가지고 아. 그런 다른 만화 외적으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다른 컨텐츠들이 똑같은 이렇게 형식을 지켜서 어느 정도 변주를 가지는가 그런 거에 좀 흥미를 느껴서 이 스토리 이 게임은 뭐 이제 여기서 약간 벗어났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네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는 이건 정말 할리우드 스토리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와, 그 작법서를 많이 읽으셨군요. 네. 추천을 하시는, 그러니까 교수님들마다 추천하는 작법서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읽으셨군요. 네, 읽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고 음. 이제 몇 가지 정말 이건 읽어야 되라는 건 반드시 읽었고요. 이제 좀 더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와, 이 지점이 특별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제 가온 작가님 되게 탐구적인 분인 것 같다. 뭔가 호기심도 되게 많으신 것 같다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이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공인된 느낌이고 좋은데요. 아니 진짜요. 그게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럼 그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 네. 근데 책에 진짜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책을 타고 또 그 다른 책을 넘어갔을 때 또 알게 되는 게 네. 이게 맞네. 진짜네. 네. 내가 예측하고 이 책에서 읽은 게 여기서도 나오네. 맞네. 네. 라고 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네.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틀렸을 때 좀 더 그게 뇌리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음. 남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에서는 아니라고 하네? 혹시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하고 다른 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 생각이 틀렸으면 그걸 그래 받아들이자. 라고 네. 하게 되고 네. 아니야 그러면 이 책이 다 책마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보다 네, 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어쨌든 가온 작가님께서 프로로 활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런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이게 밀고 나가는 게 맞아. 라는 식의 네, 판단 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수업뿐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책으로서 네. 확신을 갖게 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와, 저 진짜 가온 작가님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훌륭한 동문이 있었다. 네, 동문 작가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마무리 지어짓는 네. 차원에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도 각색콘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좀 해보고 싶어라는 지망생들, 학생들에게 전하실 말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또 궁금한 점은 이 점 같아요. 요즘에 산업이 노블 코믹스가 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작품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던데 그러면 각색콘티라는 이 직군은 어떤 비전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웹툰 업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이제 직종도 많아졌고 해서 이제 쉽게 업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데뷔하기는 쉽지만 이걸로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가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뭐 이제 공급도 많고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가느냐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뷔는 했지만 후속작을 고민하고 네, 있는 그렇죠. 오리지널 작가랄지 네. 아니면 지금 각색콘티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커리어를 네.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는 본인도 숙제이긴 하다. 네. 근데 이게 업계의 숙제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계의 모든 네. 이 일을 하고 있는 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숙제 같다.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 드리면 되게 또 곤란해하실 것 같은데 비전이 밝다, 어둡다, 중간이다, 뭐 이런 말씀하실 건가요? 네. 개인에 따라 다르다. 콘티 작가로서의 비전은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콘티 작가의 수요는 항상
항상 부족했어요. 이제 항상 인원이 부족하고 어디 뭐 잘하는 콘티 작가 없냐 소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는 항상 들려왔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필요하다. 이제 잘하는 사람 없냐라고 소개를 원한다거나 그런 식의 수요는 항상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신인들이 좀 많으세요. 콘티 작가 하시는 분들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신인분들. 맞아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망생들 중에서. 네, 신인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서 비슷한 일을 원하는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콘티 작가로서의 비전은 좀 밝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항상 수요가 있어요. 콘티 작가는 이제 잘하는 콘티 작가로서의 수요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발전이 중요해요. 일단 업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하고 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가려면은 이게 연출도 사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연출이나 편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후보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컷 진행 방식 이런 것들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또 영화적인 연출이 유행을 하던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진짜 출판 만화 스타일의 연출이 유행하던 때도 있었고 뭐 이제 커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블 코믹스도 커툰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떤 형식이 유행하던 때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끊임없는 발전이 필요한 이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전은 밝으나 아까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한번 데뷔해서 그 후속을 이어가는 거는 힘들기는 하다. 하지만 나는 비전은 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콘티 작가, 그 각색 작가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하고 싶은 지금 가온 작가님과 비슷한 어떤 각색 콘티 작가를 하고 싶은 지망생들이 어떤 것들을 무엇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출이겠죠. 연출이라는 거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연출을 이제 당연하게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더 이거랑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은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완성본을 예측할 수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콘티 작가는 협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뭐 이제 디렉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업물이 이제 실제 웹툰으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잘 팔리는 웹툰들하고 형식은 비슷한지 구도 같은 것들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 또 얘기하자면 많이 봐야 된다. 인풋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작화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게 그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림 작가님이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리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이 또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본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각색 콘티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 스케치 전 단계 그리고 그리던 웹소설을 웹툰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서 사실은 완성은 또 다른 사람의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색 콘티 작가는 완성을 예측할 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연출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각색 콘티 작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원고를 후보전까지 완성해 본 경험이 중요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이렇게 해볼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콘티 작가는 뭐 그림을 전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후보정부터 채색까지 전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은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콘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림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림 작가님은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니까 뭐 이런 뭐 커다란 컷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출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웹툰 작가로서 오리지널 웹툰 작가로서 데뷔한 경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대학에서 우리 스쿨과 같은 대학에서 과제로 뭐 웹툰 창작이나 출판 만화 창작이나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1화 정도는 완성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네, 간에 그렇죠.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네. 라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긴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해보면은 음. 타직종 사람들도 정말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겸손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 과제로라도 접하는 게 좋다. 네. 한 번씩 완성해가는 경험을.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벌써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인풋. 네, 인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제가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인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면 인풋을 이건 방법은 없다. 그냥 무식하게 해야 된다. 뭐 이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좀 이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맨스 판타지 네. 콘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거만 봅니다. 아. 이제 막 잡식으로 막 스릴러 막 액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한 며칠 간격으로 그것만 계속 봐요. 그 장르만 보면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요. 야 이런 장르에서 이런 뭐 이제 로맨스를 강조하는 컷에서는 뭐 이런 식의 연출을 쓰는구나. 뭐 이제 이런 소재들이 최근 잘 팔리는 로판에서는 뭐 이제 많이 쓰이는구나. 네네. 이제 그림 작화적인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향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2의 성향이 또 나왔어요. 계획적이세요. 그리고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 집념을 갖고 판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따로 시간을 정해두거나 하지는 않을 정도로 뭔가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돌진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네. 실제로 실행을 바로 하시는 타입 같으네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타입? 아, 김연아식 사고. 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런 거군요. 맞죠. S신가요? 아니요, N이에요. N이에요? 네. N 여러분 N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효율성을 장착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면 그냥 잡생각 없이 할 수 네. 있다. 아, 이때 집념으로 이렇게.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가원 작가님의 뭐 작가로서의 꿈.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아니면 진짜 뭔가 실질적인 1년 후의 계획도 있겠지만 꿈은 좀 더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생계형 만화가이기 때문에 한 이제 50살까지 이걸로 돈을 버는 게 목표이거든요. 좀 구체적이셔. 네. 또 제2 성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사실 이게 좀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 정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얼마 안 살긴 했지만 이 생애 동안 제가 이제 계속 업으로 삼아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먹고 살고는 싶어. 하지만 너무 필사적으로는 안 하고 싶다. 이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를 좀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먹고는 살지만 너무 필사적이게는 하지 말자. 그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화를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리를 수 있는데. 좀 더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 사이가 조금만 떨어져도 네. 내가 그만큼 열정이 부족한가라는 네, 또 맞아요. 생각을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나 곁에 둘 수 있을 정도의 네.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50살이든 네. 꾸준히 계속 하고 싶어. 교수님이 이렇게 찰떡같이 정리해 주시니까. 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너무 내가 그걸 원할 때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이좋게 네, 그렇죠. 계속 이 평생 동안 행복한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온 작가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찍 깨달으셨어요. 그런가요? 네, 일찍이 깨달은 자의 네, 오늘 인터뷰여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저 좋았어요. 굉장히 많이 긴장하셨죠? 이게 학창 시절 이게 수업 듣던 교수님이랑 이렇게 옆에 앉아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긴장하셨어요? 약간 말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아니 제가 때리진 않아요. 네. 교수님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해졌어.
아,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 가원 작가님이 지금 긴장을 많이 했다는 게 옆에서 느껴져서. 그런가요? 네. 아니, 어떻게 내가 긴장을 풀어줬어야 했나? 이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직접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몰랐던, 그러니까 가원 작가님의 몰랐던 이 탐구력. 그리고 지적인 어떤 능력과 그리고 집념. 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온 작가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꾸준히 해나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찬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실제로 네 가온 작가님의 그런 역량을 제가 그냥 아이고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뭔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면 전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저는 영광이죠. 네, 오늘 이렇게 가원 작가님과 함께 각색 콘티 작가의 일은 어떤 일이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식의 연습법이나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원 작가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가원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